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네, 여러분도 한 주가 시작되는 아침이니까 상쾌한 마음으로 이 백은경의 가요산책 같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오늘은 주제가 여행의 참 의미를 잡아봤어요. 일주일 동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드릴까 하고 생각한 건데 지금 팬데믹에 의해서 전염병이 돌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대륙 간의 전염병이잖아요. 그전에는 이제 아주 옛날에는 그 지역에서만, 그 나라에서만 살던 사람들이 하늘길이 뚫리고 해상이 뚫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동 경로가 또 넓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대륙 간의 전염병이 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 또 새롭게 발생한 오미크론인가? 그거는 확실한 거는 없지만 지금 분분하죠. 지금 계속 연구 중일 텐데요. 우리가 그냥 무슨 바이러스든 걔네들도 살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 인간도 잘 살아야 되잖아요. 방어수칙 잘 지키고 마스크 잘 쓰고 손도 잘 씻고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생명을 잘 지켜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제가 삼포로 가는 길, 제가 오늘 네 곡을 준비하는데요. 삼포로 가는 길 지역에 대해서 나오는 그 노래들을 모아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삼포로 가는 길 불러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진해에 있는 작은 어촌마을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그쪽 그 풍경을 갖다가 자전거 타고 가면서 이 노래를 들으면 더 실감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가 여행에 대해서 얘기해 본다 했죠. 지금은 우리가 여행마저도 못 가고 있잖아요. 비행기를 탄다는 거는 엄두도 못 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날에 우리가 여행했던 거를 저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1910년 중반에 제가 중국을 한번 갔었어요. 처음에 갔는데, 물론 관광 목적이었죠. 갔는데 그쪽에 사람들이 조금, 지금은 모르겠어요. 굉장히 무질서한 거를 제가 봤거든요. 그 매표소라든가 이런 데 이제 쭉 이제 서 있는데, 그러니까 휴지가 너무 많이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아직 우리나라보다는 좀 의식의 변화가 덜 돼 있구나 그런 생각도 했고, 이렇게 차례로 서 있어도 새치기 하는 사람들도 많아 보였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직 그 의식의 변화가 아직 덜 돼 있다는 거를 제가 느꼈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어디 그렇게 뭐랄까 관람한다는 거, 문화적인 그런 면에서는 조금 수준이 좀 낮았었어요. 그랬다가 제가 2, 3년 있다가 다시 한번 갔었어요. 다시 한번 갔을 때 무엇이 변했냐면, 그 처음에 갔을 때는 자전거들을 많이 타고 다니더라고요. 교통수단이. 그랬는데 2년인가 3년 후에 갔는데 변한 게 있었어요. 오토바이로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교통의 변화도 자전거에서 오토바이로 변했구나. 그리고 좀 더 깨끗해지고, 대신에 그 관광하는 곳이죠. 그런 데 가니까 사람들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그 변화가 수준이 좀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거리도 좀 깨끗해졌고, 그런 거를 저는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하는 얘기가 무엇인가는 제가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가수 김용임 씨가 불렀던 목깨나루. 이 목깨나루는 충북 충주시에 있는 포구였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물 좀 한 잔 마실게요. 제가 짠 거 본 것도 아닌데 긴장했어요.
좀 쭉쭉 늘어뜨리면서 하는 노래라 좀 호흡이 좀 필요했습니다. 제가 중국 이야기까지 했죠. 다음에는 제가 어느 해인가 제가 캄보디아, 베트남을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캄보디아 가서 제가 충격적이었던 게, 물론 역사적으로도 역사 시간에 배운 것도 있죠. 킬링필드라는 영화까지 나왔던 그곳에서 제가 많은 충격적인 걸 보았어요. 그 해골 같은 거 막 쌓아놓고 있었던 거, 그 나라의 아픔이겠죠. 그 지식인들 양민 200만 명 학살한 사건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잖아요. 비극적인 사건이었죠. 그래서 지식인들을 다 갖다가 죽여놨으니 그 나라가 발전할 수 있겠어요? 굉장히 가니까 원달러 하면서 아이들이 맨발을 벗고 이렇게 다니면서 손을 내밀더라고요. 가슴이 아팠어요. 학교도 못 가고 그 돈맛을 알았던 아이들이 원달러 그 소리를 외쳐대면서 맨발 벗고 졸졸 따라다니는데 정말 슬프고 가슴 아프더라고요. 저처럼 안경 쓴 사람도 무조건 잡아다가 죽였다고 해요. 그만큼 그 나라의 그 정권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악행을 저질렀죠. 그래서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지식인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서 의사들도 모셔다가 나라를 이끌어갈 정도로 그랬다고 해요. 그래, 지식인들이 없으면 나라가 발전할 수 있겠나요? 그런 면을 보고서 이제 베트남을 갔어요. 바로 옆이잖아요. 베트남 갔는데 거기 국민성은 우리가 알다시피 굉장히 부지런해요. 부지런하고 똑똑한 사람들도 많고 신흥국이죠. 우리나라를 보다서 많이 배우려고 하고 하는 그런 국민들이기도 하죠. 지금은 많은 발전을 하고 있죠. 제가 관광버스 안에서 바라봤을 때 그들은 저녁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퇴근하는데 우르르 몰려 나오는데 다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요. 저는 거기서 무엇을 봤냐면, 와, 여기서는 오토바이 사업을 하면 정말 부자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헬멧들이 디자인이 다 달랐어요. 너무 예뻤어요. 젊은 사람들이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 광경을 봤거든요. 그래서 와, 여기는 정말 패션, 그 헬멧 패션도 괜찮겠구나, 그런 시각으로 저는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트남하고 캄보디아하고 천지 차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지만 뭐 그들도 이제 발전하겠죠. 네. 자, 다음으로는 청풍명월에 대해서 이건 가수 금잔디 분이 불렀죠. 청풍명월 불러드리겠습니다. 잠시만 물 좀 마시겠습니다.
박산에 걸린 달빛 그날 품에 안겨주리 아름다운 꽃봉오리 청소에 빠져있네. 네. 네, 캄보디아, 베트남에 이어서 제가 이제 또 청풍명월에 대해서 했죠. 충북 제천에 있는 거더라고요. 청풍호와 옥순봉을 연결한 제천 출렁다리가 유명하다고 하네요. 한번들 가보세요. 지금 해외는 못 가지만 국내는 갈 수 있잖아요. 네, 제가 이제 외국에 나가서 여행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우리가 지금 청년 실업 문제가 굉장히 지금 부각돼 있잖아요.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심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청년들이 되기 전에, 청년일 수 있겠죠? 청소년?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몰라요. 아직 어리니까. 그렇지만 여행의 의미는 고1 때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외국으로. 왜냐면 아이들이 그 관심사가 있어요. 가면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다르죠. 개개인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돌아와서 당장은 그게 변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자기 자신의 위치를 되짚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고요. 미래의 문명을 구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라의 국비로 하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이겠죠. 그건 이제 정책 당국에서 할 얘기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우리가 무심결에 이렇게 관광버스 안에서도 볼 수 있었던 것. 저는 좀 경제 쪽에 좀 관심이 많았거든요. 제가 좀 더 젊다면 사업을 했을 것 같아요. 오토바이, 헬멧, 패션도 봤죠. 그리고 자전거에서 오토바이로 변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대중교통으로 버스나 이렇게 또 자기 승용차로 많이 움직이긴 했지만, 우리는 그래도 지금은 선진국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거기는 아직 신흥국가예요. 그래서 자전거, 오토바이로 변했어요. 그러면 오토바이 사업도 굉장히 잘 될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런 시각으로 좀 봤어요. 헬멧 공장도 잘 될 것 같았고, 그런 부분을 저는 봤는데 다른 분들은 어떤 면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어리다고 하지만 고1 때는 자기 진로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되잖아요. 그럴 때 해외로, 외국으로 나가서 후진국이든 선진국이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현장학습이라는 그런 것도 있지만, 부모님들이 조금 더 신경 써서 그렇게 방학을 이용해서 보낸다든가, 그렇게 보내면 아이들이 미래에 구상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유학만 딱 보낸다는 것보다도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여행은 반드시 하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청소년에 대해서 좀 신경 좀 써주시고,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좀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닥쳐서 청년들 실업 문제가 그렇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잘 키웁시다. 네. 마지막으로 제 타이틀곡입니다. 항구의 새님.